2024년 11월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 노인에게 전해진 한 장의 쪽지. 이 차에 다시 타지 마세요. 지금 도망치세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위. 하지만 이 차가 향하는 곳은 요양원이 아닌 감금시설이었습니다. 폭우 속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나타난 구원자는 15년 전 자신이 해고했던 직원의 딸이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사위의 음모. 과거의 빚을 갚은 여성의 구원. 그리고 피보다 진한 가족의 탄생.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아버지, 제가 예약한 프리미엄 건강검진 센터로 가시죠.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70대 중반의 강민수 회장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내와 외동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3년. 이제 그의 곁에는 사위인 한태준만이 남아 있었다. 평소에는 바쁘다며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사위가 갑자기 최고급 세단을 몰고 나타나 극진한 효도를 시작한 것이 며칠 전이었다. 태준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든든하구나. 강 회장은 말했지만 가슴 한편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나친 친절은 때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수십 년 사업가 인생이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휴게소에 들어섰다. 빗줄기가 거세졌다. 아버지, 잠깐 쉬었다 가시죠. 화장실 다녀오세요. 강 회장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그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청소 작업복을 입은 5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빠르게 강 회장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낯선 호칭에 강 회장이 돌아보자 여성은 작게 접힌 쪽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차에 다시 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도망치세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강제 입원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재산을 노린 음모입니다. 순간 강 회장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사위의 최근 행동들을 떠올렸다. 갑작스러운 관심, 각종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구, 그리고 오늘의 이 갑작스러운 여행.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강 회장은 결심했다. 화장실 뒤편의 비상구로 향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그는 도망자가 되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한태준의 목소리가 화장실 안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비상구를 빠져나가 고속도로 갓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걷고 있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다. 70대 노인의 체력으로 이 악천후 속에서 버티기는 힘들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를 위협했다. 아버지, 거기 계시는 거 압니다. 뒤에서 한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도 비상구를 발견한 것이다. 강 회장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그때였다. 경음과 함께 대형 화물차 한 대가 그의 옆에 급정거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30대로 보이는 여성이 뛰어내렸다. 어르신,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위험합니다. 여성은 놀라운 힘으로 강 회장을 부축해 조수석에 태웠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한태준이 손을 뻗으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트럭은 빗속을 가르며 사라졌다.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여성은 차를 세우고 강 회장을 돌아보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사위의 배신, 휴게소에서 받은 쪽지, 그리고 필사적인 탈출. 여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다가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정소희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희 아버지가 15년 전 회장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정소희의 말에 강 회장은 눈을 크게 떴다. 정민수 부장님의 따님입니까? 강 회장의 기억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실하고 능력 있던 부장. 그러나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억울하게 해고되었던 사람. 당시 강 회장은 대주주였지만 실권은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간 상태였고 그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소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씀하셨어요. 강 회장님은 좋은 분이셨다. 다만 운이 없으셨을 뿐이다라고요. 그래서 오늘 휴게소에서 청소 아르바이트 중이던 제 친구가 회장님의 위험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저에게 연락한 거예요. 제 친구의 어머니가 그 강제 입원 시설에서 일하셨거든요. 강 회장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상처 입혔던 사람의 딸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다. 소희 씨,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한태준을 막아야 해요. 정소희는 차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제가 IT 보안 업체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미 한태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어요. 회장님, 이번에는 제대로 싸워봅시다. 강 회장은 젊은 여성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운 동맹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한태준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다. 장인 어른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걱정입니다. 어제 휴게소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완벽한 연기였다. 그는 이미 강 회장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위조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며칠만 시간을 벌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강 회장이 이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정소희의 작은 아파트는 작전 본부가 되었다. 강 회장은 30년간 신뢰해온 변호사 박종철과 회계사 김영수를 비밀리에 불러냈다. 회장님, 한태준이 개설한 차명 계좌를 찾았습니다. 지난 6개월간 회장님 명의로 된 주식과 부동산을 조금씩 처분해 이체한 흔적이 있습니다. 김영수 회계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정소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다. 한태준이 실버힐 요양원이라는 곳에 1년치 선납금을 지불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정식 요양원이 아니라 강제 감금 시설로 알려진 곳이에요. 이미 여러 건의 고소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박종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횡령과 감금 미수 그리고 문서 위조까지. 한태준을 법정에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정소희가 말했다. 한태준이 직접 회장님을 감금하려 했다는 물적 증거.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2주 후 한태준은 강 회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태준아, 숨어서 미안했다. 이제 돌아가고 싶구나. 실버힐에서 만나자. 한태준은 희색이 만면했다. 계획대로였다. 그는 실버힐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강 회장이 아니라 경찰이었다. 한태준 씨 횡령과 감금 미수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강 회장이 경찰차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옆에는 정소희가 서 있었다. 태준아, 너는 내가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차명계좌 기록, 위조 서류, 강제 입원 시설과의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한태준을 압도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봄날 강 회장은 정소희와 함께 아버지 정민수의 묘소를 찾았다. 정 부장님, 늦었지만 왔습니다. 따님이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강 회장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절을 올렸다. 소희 씨, 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소. 그리고 그 일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나의 후계자로. 그리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의 딸로 받아주겠소? 정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두 사람은 포옹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서로를 구한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해 여름 강민수 회장과 정소희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이름은 세봄 인더스트리. 과거의 상처를 딛고 피어난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 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긴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왔다. 때로는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 내민 손, 그리고 용서와 신뢰로 쌓아 올린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